안녕하세요, 정민입니다. 3년 만에 충격적인 시댁의 실체를 알게 되었어요.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평범한 모습이 감춰진 추악한 모습들을 보았고 천벌받을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나눠버려요. 저는 30살에 7년 사귄 동갑인 남편과 결혼했어요. 대학 시절 같은 과 친구로 만나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며 친하게 지냈고요. 남편은 저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저를 존중해주고 모든 것을 들어줬어요.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께 자상하고 다정다감한 분이셨고 언제나 묵묵히 곁을 지켜주셨죠.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남자이십니다. 그래서 저의 이상형도 그렇게 형성된 것 같아요. 남편은 정말 저밖에 모르는 바보처럼 저를 사랑해줬어요. 그렇게 남편은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군대를 가야 하니 기다려줄 수 있니? 우리 정식으로 사귀자. 저는 바로 승낙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친구를 넘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그렇게 연인이 되었고 군대를 기다리며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더 키워갔어요. 그리고 서로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 취직을 했죠. 7년 반 연인으로 지내면서 서로의 집을 한 번씩 드나들고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리며 지냈는데 남편의 집안이 남들과는 다르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가족을 소개할 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들이라고 했어요. 게다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서 서로 터치하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들이라고 했죠. 저에게 결혼을 하면 시집살이 걱정은 전혀 하지 말라고 안심시켜줬어요. 남편의 집안은 어머님과 2명의 누나가 있는 4식구였어요. 아버지는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여성스럽고 마음이 여린 분이셨고 외모 꾸미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나이가 50이 되어 가시는데도 매일 화장하고 머리를 하시고 속눈썹 펌까지 하실 정도로 외모에 신경을 쓰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잘 가꾸시는 분이라 부지런하시다고 생각했었죠. 2명의 누나는 바빠서 7년 동안 2번 정도 본 적이 있어요. 남편 말대로 시댁 식구들은 정말 개인주의가 강했고 자신의 일은 자신들이 알아서 처리했어요. 그래서 시집살이가 심하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무 관여가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이 집에 한 번씩 놀러 갈 때도 어머니는 늘 바쁘셔서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주말에 저희가 데이트할 때 심심하다고 놀아달라고 전화하신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친구와 있으니 나중에 통화하자며 전화를 끊는 걸 보고는 아, 자유로운 가정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 저의 짧은 생각이 한참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사실 결혼을 결심할 때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싸운 적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부모님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셨어요. 부모님은 결혼은 남편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과 하는 것이라며 시댁 식구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까 걱정하셨어요. 남편은 외아들이고 홀어머니와 2명의 누나가 있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이 걱정의 주된 이유였죠. 저는 부모님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인생을 살아온 부모님의 걱정이라 여기며 괜찮으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고 저희는 결혼 승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흔한 싸움 한 번 없이 순조로웠습니다. 남편은 결혼의 주인공은 여자라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고 모든 것을 저에게 맞춰줬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혼 예물로 옷 한 벌씩 해드리기로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명품을 원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셨지만 저는 부모님께 손 벌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의 형편에 맞게 소박하게 결혼하자고 했고 남편도 동의했었죠. 그런데 예비시댁에서 갑자기 명품을 요구하니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기야, 결혼 준비는 우리가 가능한 한 소박하게 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어머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은 너무 과한 것 같아. 알겠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어머님이 계속 요구하시네. 지금이라도 안 된다고 말씀드리면 되지. 정말 미안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줘.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 하나뿐인 아들에게 기대가 크셔서 그러시겠거니 하고 일단 요구하신 것은 해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했죠. 저도 한 번도 사본 적 없는 명품관에 가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필요 없다며 그 돈으로 저희를 위해 쓰라고 다시 돌려주셨어요. 저는 싫다며 구색을 맞추려 했지만 부모님께서 끝까지 거절하셔서 그 돈을 저희가 쓰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갔을 때부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신랑과 전화 통화를 했어요. 신혼여행 중에도 전화가 왔을 때는 그냥 걱정이 돼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결혼 후부터는 매일 통화가 이어졌어요. 첫째 누나가 시집을 갔고 둘째 누나와 어머니는 둘이서 살고 계셨는데 매일같이 통화가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자기야, 어머니랑 매일 통화해? 응, 네가 혼자 계시니까 많이 심심하신가 봐. 작은 누나가 같이 사는데 뭐가 심심하시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어차피 자기도 독립해서 살아서 같이 산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큰 누나와 매일 영상통화를 했어요. 첫째 누나는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데 매일 영상통화를 해서 아이를 보여주더라고요. 남들이 볼 때에는 제 남편의 부인이 제가 아니라 큰 누나인 줄 알 정도로 자주 통화했어요. 자기야, 누가 보면 자기 자식인 줄 알겠어. 됐어, 그냥 전화 오면 안 받으면 돼. 신경 쓰지 마. 결혼 전에는 이런 모습을 본 적 없는데 결혼 후에 부쩍 많아졌다고 했더니 남편은 결혼하고 나니까 가족이 더 친해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댁에 가면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머니, 저 왔어요. 내 아들 왔어.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엄마 외로워? 매일같이 전화를 주시기에 매주 주말마다 시댁에 가게 되었죠. 저희 친정은 저희가 간다고 하면 일을 다 마치고 피곤하니까 쉬라고 하시는데 이 집안은 좀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 아들이 왔는데 오랜만에 소고기 먹으러 가자. 내 아들, 이번 달에는 용돈 도전 초과하자. 어머니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올케는 참 시집을 잘 봤어. 내 동생이랑 결혼했잖아. 저는 할 말은 하는 성격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럼 다음 생에는 형님이 결혼하시죠. 그건 안 되지. 가족으로 태어나야지.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웃으면서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개인주의적인 가족이었는데 결혼 후에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결혼 후에 시댁 식구들과 더 친해진 것 같다는 말만 했습니다. 가족애가 끈끈하면 좋은 건데 이게 너무 과해서 저만 외톨이가 된 것 같고 자꾸 불청객이 되는 듯한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어떤 날도 아닌데 그저 어머니 한마디면 가족이 매일같이 모이기 일쑤였습니다. 가족 회의를 한다며 심심하다며 매일같이 시댁으로 온 가족이 모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저는 이런 것들이 힘들었지만 우유부단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 더 흔들렸어요. 남편의 장점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누구에게나 이렇게 자기 주장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저를 정말 답답하게 만들더군요. 이게 장점이 단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단순 접촉사고가 나셨어요. 차에 큰 손상이 없는 단순 접촉사고였지만 형님들은 큰 사고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보험사에도 항의했습니다. 어머니는 입원을 하게 되었고 저는 착한 며느리로서 전복죽을 끓여서 병문안을 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병원에 들어서니 어머니는 피곤한 얼굴로 눈물을 글썽거리며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나야, 내가 여기서 잘 거지? 어머니, 저도 내일 출근해야 해서요. 형님들이 주무시고 가세요. 나는 애를 봐야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난 오늘 남친 만나기로 했어. 너밖에 더 있니? 나 혼자 병원에 무서워서 못 있겠어. 남편이 이러더군요.
자기야, 집에 가서 밥은 내가 알아서 할게. 여기 자고 가. 난 괜찮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괜찮지 않은데? 저는 황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할 말은 하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우유부단한 남편을 믿고 기다리다가는 이 집안에 도움이 받게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저는 병원에서 잘 수 없어요. 내일 출근도 해야 해서요. 어머니, 자식이 셋이나 계시는데 상의해보세요.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오니 정말 속이 후련하더군요. 남편이 따라와서 저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했습니다. 자기야, 효도는 셀프야. 그리고 나도 출근해야 한다니까.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시댁의 미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장, 대청소 모든 걸 저에게 시키며 심지어는 용돈을 금액까지 적어서 요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였어서 공동생활 통장을 만들어 일정 금액을 반반 부담하고 나머지 버는 돈은 각자 사용하기로 했어요. 용돈을 드리게 되더라도 친정과 시댁에 똑같이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생신이나 명절에는 인당 10만 원씩 드리기로 했죠. 저는 부모님께 각각 10만 원씩 드리고 시댁에는 어머니께 20만 원을 드렸어요. 하지만 말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친정은 1년에 2번 가지만 시댁은 매주 가고 각종 이벤트들로 인해 돈이 계속 나갔어요. 개인 비용과 공동생활비는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었어요. 이런 것을 남편에게 말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어쩔 수 없다는 것 뿐이었어요. 정말 답답한 생활에 지쳐가고 있었죠. 어느 날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뜯어봤는데 백화점이며 마트 등 생활비 명목의 내역들이 줄줄이 있었고 심지어 모텔 사용 내역까지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따져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미안해. 당신 몰래 어머니와 둘째 형님에게 카드를 줬어. 생활비와 용돈 등 카드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돈을 지원해줬어. 남편이 월급을 받으면 공동생활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시어머니가 다 쓰도록 했다고 했어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어떻게 나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럴 수가 있어? 심지어 카드를 줬으면서도 시댁에 갈 때마다 용돈이며 선물이며 왜 다 따로 있냐고? 남편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하게 생각한다며 절대로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어.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이 남자는 어디까지가 내 남편인가? 시어머니의 아들인가? 정말 말 그대로 그저 남의 편인 남편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데리고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형님, 남편 카드는 제가 회수할게요.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해? 우리 아들이 나 쓰라고 준 거야. 어머니, 한 달에 300만 원씩 쓰시면서 용돈이며 선물을 받으세요? 저희는 돈이 없어서 아이도 갖지 않는데 네가 애를 못 갖는 게 내 탓이야? 동생이 돈을 잘 벌어서 준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저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형님,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동생 돈으로 생활하세요? 직접 벌어서 쓰셔야죠. 당장 나가지 못해? 저는 이만 가보겠다며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겨우 해결했다며 앞으로 시댁에 생활비 300만 원을 주고 더 이상은 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는 한 푼도 주지 말라고 했더니 저와 이혼하지 않는 조건으로 생활비를 주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한 달에 500만 원을 버는데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500만 원 전부를 생활비로 드렸을 거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후 생활비가 줄어들었다며 불편하고 어렵다고 하셨어요. 저는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부모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 남자는 그저 심각한 바보 그 이상이었어요. 저는 이대로는 당신을 믿고 내 인생을 함께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시댁의 울타리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남편으로
두기엔 너무 불안하다고 했죠. 3년간 당했던 모든 고통을 이야기하며 이혼을 요구했어요. 남편은 눈물만 흘리며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7년간 사랑했고 모든 것을 해주었던 남편을 용서해줄까, 용서하지 말까 고민했지만 그 실체를 생각하면 도저히 자신이 없었어요. 소중한 내 인생을 위해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흘렀고 남편은 시댁에서 지내고 저는 혼자서 지내고 있었는데 회사의 업무 때문에 남편의 컴퓨터를 켜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메신저가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는 겁니다. 볼 생각은 없었지만 가족 단톡방에 읽지 않은 메시지가 40여 개나 있더라고요. 마지막 메시지가 이혼에 관한 것일까봐 확인해 보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단톡방의 주된 내용은 남편이 이혼을 잘했다는 이야기와 돈을 더 벌라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지금 헤어지는 마당에 보니 남편은 가족이 아니라 그저 돈 버는 기계로 취급받고 있었어요. 일을 더 많이 해서 지금보다 더 벌 수 있지. 야근도 해서 야근 수당도 좀 받고. 너 결혼하느라 우리한테 뭐 주는 줄 아니? 더 노력해서 일해야 하지 않겠니? 우리가 지금까지 널 키웠는데 네가 이 정도는 해야 은혜를 갚는 거지. 엄마 말이 맞아. 결혼해서 돈 벌 생각만 해. 그동안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편했는 줄 알아? 키워준 은혜를 갚아야지. 시어머니는 그렇다 쳐도 둘째 형님이 저런 말을 했다는 게 이상했어요. 단톡방의 메시지를 모두 읽고 나서야 모든 진상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13살 때 입양되어 와서 지금까지 그 집의 노예로 살아왔던 거였어요. 단톡방 속 남편은 감정 없이 그저 알겠다는 말뿐이었죠. 저는 남편이 마냥 착한 줄 알았는데 그저 길들여진 불쌍한 아이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사람에 대한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그를 조종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단톡방 공지에는 매달 500만 원을 채우지 못하면 인간도 아니지 라는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지난 10년을 봐왔는데 이 사람의 실체를 알지 못했을까? 왜 이 남자는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왔을까? 왜 나는 이 남자를 사랑하면서 가족들에게서 지켜주지 못했을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후회가 되어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이 착한 사람, 이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집으로 좀 와. 중요한 일이 있어. 무슨 일이야? 남편은 경찰서에 와 있었습니다. 둘째 형님이 술을 마시고 돈을 안 내고 버티다가 남편을 불러 남편에게 계산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카드 한도 초과로 결제가 안 되어 경찰서에 붙잡혀 있었어요. 남편은 경찰서에서 계산을 해달라고 부탁하며 다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을 보자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집에 와서 이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지 눈물이 날 지경이었지만 말 한마디도 못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연애할 때 친정 엄마가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을 가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울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한 걸음에 달려와서 엄마를 살려달라며 엉엉 울던 남편의 눈빛이 생각났습니다. 그때의 남편을 떠올리며 이 사람을 내가 구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경찰서에서 계산을 하고 합의를 해줬어요. 그리고는 시댁으로 가서 경고를 날렸습니다. 어머니, 형님, 저희 이혼할 거예요. 이 사람의 진짜 가족은 저밖에 없네요. 이 사실을 왜 숨기셨나요? 이 사람을 노예로 부리셨던 것을 신고할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고등학생 때부터 알바해서 들인 생활비와 모든 것을 다 청구할 거예요. 이건 명백한 학대예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남의 가정을 파탄내려고 해? 아직 이혼하지 않았고 이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이 사람은 가족이 아니에요. 제가 이 사람을 지킬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나가.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벌떡 일어나며 말했어요. 여보, 집으로 가자. 어머니와 둘째 형님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쳤지만 여지껏 조용했던 큰 형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옳게 잘 부탁해. 그동안 고마웠고 미안했어. 그렇게 저희는 시댁과 인연을 끊고 서로 껴안고 몇 시간을 펑펑 울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 큰 형님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 남편도 언젠가는 부부의 자식이 있을 텐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용만 당한 것에 대해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댁과의 왕래는 끊었지만 큰 형님과는 1년에 한 번 정도 안부를 묻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평정심을 되찾았고 큰 형님의 도움으로 시어머니와 둘째 형님에게 사과도 받았습니다. 시댁과의 왕래는 끊었지만 큰 형님과는 1년에 한 번 정도 안부를 묻고 지냅니다. 친정 부모님께도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저희 엄마는 울면서 남편을 안아주셨어요.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희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정말 그때 회사 일 때문에 컴퓨터를 켜지 않았더라면, 남편의 메신저를 보지 못했더라면 저희 부부는 헤어졌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자기 의사를 표현했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였죠. 처음에 시댁에서는 남편이 결혼이라도 할까봐 결사반대했는데 저희 집이 부유하다는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결혼을 허락했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남편이 저만 바라보고 마음껏 사랑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